아시톡? 이시톡! 네. 네, 우리가 앞서 또 일부에서 식중독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또 일교차가 클 때는 그만큼 식중독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쵸. 우리가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 네네. 이런 거를 좀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식중독의 이 대부분이 좀 한 38% 발생하는 때가 바로 이 나들이철, 그쵸. 4월에서 6월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렇죠. 특히 나들이 가면 집에서 싼 그런 음식 있잖아요. 뭐 그쵸. 샌드위치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김밥, 초밥 그런 것이 제일 많이 네. 상할 수 있는데요. 이 식동질 같은 경우에는 80%가 이 백테리아 아니면 바이러스 통해서 네.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뭐 요리할 때 쓰는 그런 기구에 의한 그런 오염이 펼쳐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 부적절한 보관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식중독의 봄철 식중독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그럼 오늘의 테마부터 함께 만나보실게요. 테마 큐! 네, 오늘의 테마 포근한 봄 식중독 위험도 껑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얼굴이 파래요. 그렇죠. 귀랑 손이랑 맞아요. 살색인데 얼굴만 파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는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네.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누구나 다들 한 겪어봤죠. 번이나 걸렸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그런 고통이 알기 때문에 그죠. 약간 싫어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식동적에서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식중독 왜 발생하는지 어떤 원인이 있는지부터 함께 보실게요. 네, 이 나들이철 식중독 발생 원인으로는요, 이 큰 일교차로 인해서 음식물 취급의 경각심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이 일교차가 지금 10도 안팎으로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때문에 이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음식물을 막 보관하기 때문에 그쵸. 이런 경각심들이 줄어들어서 이런 식중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기온이 서서히 좀 상승하는 봄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 내에 음식이 쉽게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중독균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뭐 쉽게 생각하는 샐러드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 샐러드도 뭐 토핑이 뭐 계란이 있으면 그쵸. 그게 그 프로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프로틴이 쉽게 상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기 때문에 뭐 계란이나 뭐 고기 같은 거 있으면 맞아요. 굉장히 쉽게 상할 수 있죠. 맞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어떤 원인이 있는지 보실게요. 네, 이 장시간 외부 온도에 음식물 노출 등 관리 소홀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자동차 같은 데로 우리가 이동을 하면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 자동차 트렁크 같은 데다가 보관을 많이 하세요. 그죠? 네네. 이게 트렁크에 하는 이유도 햇빛이 들지 않기 때문에 좀 트렁크에다가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트렁크 온도가 덥죠. 그렇죠. 어쩔 때는 햇빛이 굉장히 쨍쨍한 날 있잖아요. 그쵸. 오늘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오후 때쯤에 차에 들어가면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네. 그만큼 더 뭐 음식이 들어가면 약간 오염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한 35도, 실내 온도가 한 36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네. 한번 보실게요. 자, 36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시면 처음에는 괜찮지만 지금 세균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프로. 와우. 세균이 1시간 뒤에 지났을 때는 9,300이라고 하고요. 지금 1시간밖에 안 됐는데 2,630에서 세균이 저만큼 는 거예요. 거의 뭐 3.5배 정도 네. 확 늘었다고 보실 수 있겠고 계속해서 2시간 52,000 단위로 훅 넘어갑니다. 그리고 3시간 갔을 때는 37만으로 세균이 확 증식을 하게 되죠. 네, 거의 6배, 네. 6배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보니까 약간 굉장히 징그러운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좀 이렇게 살 시간은 별로 아니잖아요. 그죠? 뭐, 잠깐인데. 그쵸, 잠깐인데 이렇게 많은 세균이 있는 게 무서워요. 맞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온도를 잘 체크를 하시고 그쵸. 보관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계속 어떤 원인이 있는지 보실게요. 네, 야산, 등산로 주변 야생식물 및 오염된 물 섭취입니다. 우리가 나들이철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산 같은 데 가실 때 산나물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식중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고유의 독성분을 미량 함유한
두릅, 그리고 달의순, 원추리, 고사리 등 이런 생채를 섭취하게 되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한번 그렇게 신기하기 때문에 한 입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네.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조심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네. 이런 식중독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고 또 치료법은 어떻게 되는지 보실게요. 네, 증상은 우리 대표적으로 좀 구토 그리고 설사가 대표 증상이고 네. 그리고 원인에 따라서는 뭐 복통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열 그리고 혈압 하강 등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식중독은 되게 이렇게 저도 걸려봤었는데 증상이 진짜 바로 오더라고요. 원래 학교를 갔었어야 되는데 이런 증상 때문에 정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앞에도 맞아요. 못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한두 걸음을 하다가 다시 그죠. 들어오고. 화장실로 들어가고 네.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해서 한두 발 걷다가 다시 들어가고 거의 맞아요. 그냥 화장실에 사는 느낌? 한 2주 동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에 계속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탈진이 막 일어나는,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네네네. 현상들이 나는데 치료법을 보시면 이 정맥 수액 공급을 함으로써 구토나 이런 설사로 인한 소실된 체내 수분을 공급해주고요. 그리고 탈수가 좀 심할 경우에는 항생제까지 투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설사가 줄어들면 마음이나 뭐 쌀, 죽 그런 등 기름기가 적은 없는 거. 음식이 섭취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럴 때는 또 라면을 땡기잖아요. 매운 거 막 땡기는데 바로 앞에 저도 한번 걸렸는데 바로 앞에 제 오빠가 굉장히 맛있는 막 탕 같은 거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엄마가 안 된다고 절대 맞아요. 안 된다고 맨 죽을 먹는 게 그게 더 고생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런 거 음식 조절을 좀 네. 이럴 때는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 식중독 걱정 없이 이렇게 즐겁고 좀 안전한 봄나들이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난 3월 2일부터 이 네. 식중독 예측 지도를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이렇게 지도에 나와 있는데 4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관심, 주의, 경고, 위험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식중독이 주의 단계죠. 네. 제일 많대요, 주의 단계가. 그쵸. 이렇게 네. 기상과 뭐 환경, 진료 정보 등 여러 가지 이런 빅데이터랑 융합을 해서 지역별로 이런 식중독이 발생 위험도를 지도 형태로 나타난 이런 그쵸. 시각화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2016년 3월 16일 오늘인데요. 네네.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교차도 심하기 때문에 그쵸. 오늘 오후 서울 같은 경우는 13도, 14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완벽한 그런 음.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시군구 단위로 당일 기준 한 2일 후까지 식중독 발생 위험 정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4단계로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계로 구분해서 이렇게 식중독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과 요령을 함께 그쵸.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좋네요. 계속해서 뭐 날씨 정보도 알아보고 이런 것도 한번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식중독도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한 번 더 자세하게 보실게요. 네, 지금 이렇게 식중독 위험도가 나와 있죠.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나와 있는데 지금 가운데 보시면 주의가 제일 많죠. 네네. 제일 많이 발생하는 빈도수가 제일 높은 주의 단계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이런 지난 식중독 발생 정보를 분석 그리고 월별로 가장 많이 발생한 시설 그리고 원인균에 대한 정보와 이런 실시간 기상 정보 및 같은 시기 SNS 통계까지 다 이렇게 통계를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똑똑하게 좀 식중독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그쵸.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예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죠. 네, 먼저 이 도시락 준비부터 보관, 운반 및 섭취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손 씻기는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조리 음식 중심부까지 75도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 드시는 거, 날거 안 드시는 그쵸. 게 중요하겠죠. 네네네. 그리고 일회 식사량만 적당하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뭐 밥 같은 것도 좀 식혀서 다른 그쵸. 용기에다가 담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또 아이스박스 같은 거 있으시면 그런 것도 트렁크에 집어넣는 게 더 좋을 것 그죠. 같기도 해요. 네, 다음은
산나물 섭취 바로 알기입니다. 그렇죠. 그냥 아무거나 드실 수는 없죠. 그죠. 네. 맞아요. 이렇게 산나물도 굉장히 많은데 야생식물류를 함부로 꼭 채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산나물에도 좀 이런 독성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생채로 먹는 달래, 그리고 돌나물, 뭐 참나물 이런 것들은 좀 물에다가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다가 수돗물에다가 한 3회 정도 씻어 주시고 네. 드시는 게 좋고, 또 뭐 고사리 같은 이런 것들은 끓는 물에 충분히 좀 데친 다음에 독성분을 제거 후에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식중독에서 네. 알아봤는데요. 예방의 가장 중요한 점이 식품의 선택, 그죠.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또 조리, 그리고 관리. 보관. 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위생적인 것도 무시를 못하는 만큼 개인 위생도 철저히 관리하셔서 올봄 이렇게 식중독 없이 건강하게 잘 나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날씨톡 이스톱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